자, 학습 활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일만 감시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위치를 표시해 보자 이랬겠죠. 그래서 감시자가 안에 있고요. 수감자들이 이렇게 밖에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죠. 질문 답하며 특징을 정리해 보자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설계자는 누구냐 해서 벤담이었고, 그죠? 그럼 용도는 무엇이냐? 바로 효율적인 감시다. 그리고 지하 과목과 구분되는 특징이 무엇이냐? 충분히 빛을 제공한다. 그리고 수감자를 수월하게 포착할 수 있다. 그러면 효과는 무엇이냐? 수감자가 자동적으로 자신을 감시 대상으로 내면화시키고요. 감시 상황이 지속되는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자, 기준에 따라 그를 평가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주장의 타당성. 저 주장이 타당하냐? 사회 구성원을요, 지나치게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어서 이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그죠? 관점이 공정하냐? 그 사회를 감옥으로 보는 관점이 뭐 부적절하다. 그다음 자료의 적절성, 그림과 사진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내용 파악이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돼요. 다 부정적이네. 자, 이거는 이제 벤담은 이 사회의 감시 체제를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이 패놉티콘이라는 것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 감시당하는 자들이 수동적이고, 그죠? 네.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아닌데 우리 자신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살고 있다. 이런 관점이라면 좀 비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일상생활과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일반 감시 과목의 기능은 과목실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일반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의미다라는 거. 자, 일망 감시과목과 권력 사회를 비교해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 있겠죠. 그래서 감시 과목에 감옥이 있고 감시자 있고 수감자가 있죠. 현대 사회는 이 감옥이 사회를 이 감옥에 해당한다. 그리고 감시자는 권력자고 수감자는 일반인에 해당한다라는 거네요. 그죠? 자, 다음 보기는 일망 감시 과목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다른 글이다. 그래서 보기에 글쓴이가 미셸 푸코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말해보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오르는 순간부터 비디오 카메라에 노출된다. 주차장에도 비디오 카메라가 있으며 직장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있고 현금 지급기, 편의점에서도 비디오 카메라에 노출된다. 그런데 같은 비디오 카메라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 내 비디오 카메라가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사장을 훔쳐보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비디오 카메라는 우연한 기회에 권력의 횡포를 찍을 수도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이 흑인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장면도 우연히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 위에 촬영되어 기록으로 남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바로 우연한 기회에 바로 권력의 횡포를 찍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자, 일반 감시 감옥의 원리는요. 시민을요. 감시 억압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감시 제도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입증이에요. 왜? 권력에 대해서 횡포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은 감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과거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오늘날의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네요. 그죠? 한번 볼까요? 제목을 먼저 한번 봅시다. 기문의 남한산성이네. 이거는 영화도 나왔었죠. 그죠? 자, 그럼 병자호란을 이야기를 한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 1636년 12월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한다. 이제 인조가 있고요. 그죠? 굶고 얼어 죽는 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를 상환에 넣는다. 이조 판서 최명길이 헛기침으로 목청을 쓸어내렸다. 최명길의 어조는 차분했다. 전하,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이옵니다. 자, 화친할 뜻이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적병이 성을 서둘러 취하려 하지 않음도 화친의 뜻일 것으로 헤아립니다. 그래서 화친의 뜻인 이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바로 적병들이 성을 서둘러 취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 두 가지를 제시했네요. 자, 그를 닦아서 응답할 일은 아니로되 신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 말기를 트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예조판서 김상원이 손바닥으로 말을 내리셨다. 김상원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싸우자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끝까지 싸워야 한다. 결사항전을 해야 한다라는 그래서 주전파를 이야기합니다. 주전파. 전자가 전쟁이거든요. 최명길은 주화파예요. 화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화롭게 그러니까 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화친이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이온데 지금 적병들이 대병을 몰아 이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사옵니다. 자, 대병을 몰아서 깊이 들어왔다. 그래서 화친을 요구한다고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심양에서 옛까지 내려온 적이 빈손으로 돌아갈 리도 없으니 화친은 곧 투항일 것이옵니다. 투항이다라는 거야. 화친은 곧.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식을 삼더라도 지킴으로써 내실을 돋우고 싸움으로써 맞서야만 화친의 길도 열릴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식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바로 이거를 그 형식을 삼더라도요. 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내실을 돋우고 싸움으로 맞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에서는 힘으로 맞서면서 그러면서 화친을 해야 된다. 그래야 화친의 길이 열릴 것이다. 진정한 화친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거죠.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화친할 길은 마침내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화친의 길 마침내 없다. 즉 이거는 투항이다라는 거예요. 항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싸우지 않으면 대등한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바로 그거는 화친이 아니라 항복이다. 그러므로 화, 전, 수는 다르지 않사옵니다. 그래서 화친과 전쟁과 방어는 지킬 숫자예요. 어, 다르지 않다.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여서 싸우고 지키는 뜻을 밝히소서 이렇게 습니다. 최명길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되게 침착한 거죠. 예판의 말은 오르나 그 헤아림이 야싸옵니다. 화친을 형식으로 내세우면서 적이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으면 성을 말려서 뿌리 뽑으려는 것인데 앉아서 말라 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사옵니다. 아니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내실이 없으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겠사옵니까? 자, 그 아니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실이 없으면 나아가 싸울 수가 없다. 라는 연쇄법을 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 보급이 끊기면 나아가 싸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사리일진데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겠습니까? 더구나 김상원이 최명길의 말을 끊었다. 이거 보시오 이 판.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이고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이며 화해할 수 없는 때에 화해하는 것은 화가 아니라 항이오. 아시겠소?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요? 최명길은 김상현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임금을 향해 말했다. 예판이 화해할 수 있는 때와 화해할 수 없는 때를 말하고 또 성의 내실을 말하나 아직 내실이 남아있을 때가 화친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실이 남아있을 때, 아직 버틸 수 있을 때가 화친의 때다. 성안이 다 마르고 시들면 어느 적이 스스로 무너질 상대와 화친을 도모하겠나이까. 그래서 내실이 없으면 스스로 무너질 때 기다리면 그죠? 김상원이 다시 손바닥으로 마루를 때렸다. 이 판의 말은 목매하여 본말이 뒤집힌 것이옵니다. 전이 본이고 화가 말이며 그러니까 전쟁이 근본이고 화치라는 것이 끝이다. 말미자요. 수는 지키는 것은 실이다.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이 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옵니다. 더구나 천도가 전하께 부응하고 전하께서 실덕하신 일이 없으시며 또 이만한 성에 의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싸우고 지켜서 회복할 길이 있을 것이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본말이 뒤집힌 것이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전이 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천도가 뭐 전학기 부응하고 그죠? 전학기에서 실덕 그 덕을 잃지 않았다. 즉 임금이 덕을 행하면 천하가 평온하다라는 당시의 세계관이 여기 나와요. 그죠? 자 최명의 목소리는 더욱 가라앉았다. 더욱 침착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천천히 말했다. 상언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일 뿐이다라는 건 비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상어는 말을 중히 여기고 생을 가벼이 여기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중히 여기고 생을 가벼이 여긴다. 즉 의로움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뭐야? 나의 어떤 신념이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그치? 갇힌 상황에서 어찌 말의 길을 따라하오리까? 상 김정은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전하, 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겠습니까? 명기를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명기에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이다. 즉, 이 최명기 말하는 삶, 즉 굴욕적인 삶은 곧 죽음과 같다라는 거죠.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여 삶을 욕되게 하는 자유입니다. 신은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합니다. 최명길의 목소리도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전하,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소서.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자, 죽음으로 삶을 지탱하지는 못한다. 즉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가치관이 아니 다르죠. 임금이 주먹으로 서한을 내리며 소리쳤다. "어허 그만들 하라 그만들 해." 이렇게 그죠? 자 역사 소설이고요. 자 그리고 적에 대한 항전 또는 항복의 타당성을 논쟁이다. 자 대화 장면의 직접 제시를 통해서 갈등상을 부각하고 있고요. 상대방 주장의 맹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주장의 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은 유명한 두 배우가 나오죠. 그쵸? 여기 이제 이분이 김상헌의 역할, 주전파.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이 뭐더라? 네. 이병헌. 이병헌이 그 최명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재밌더라고요. 네. 자, 다음 글을 참고하여 묘사된 장면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 그죠? 자,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조가 후금을 멀리하고 명나라와 가깝게 지내자 1627년 후금은 광해군 폐위 문제를 구실로 조선을 침입하여 형제관계를 맺었다. 이후 명나라를 멸망시킨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의 형제관계가 아닌 군신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신하들은 끝까지 싸우자는 척화파와 그 주전파죠. 적당히 이야기만 화해하자는 주화파. 그래서 척가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조선이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청나라는 1636년 다시 군대를 끄고 조선을 침입한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항전하지만 결국 청나라 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한다. 그 결과 신하들과 왕자들이 인지로 잡혀갔고 이걸 우리가 볼모라고 그래요. 볼모. 청나라 황제는 공덕을 기르는 삼전도비를 세우게 된다. 이를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한다. 그래서 9번 머리를 헤아리고 땅에다가 이마를 땅에다가 박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상황이냐? 앞에서 상황은 이 성이 적에게 포위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임금에게 화친할 것을 주장하는 최명길 그리고 항전할 것을 주장하는 김상원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자, 주장과 근거가 어떻게 다르냐? 최명길은 화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안이 피폐하여 항전을 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거다. 그래서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화친을 해야 된다. 김상은 항전을 해야 된다는 거 보고요. 그리고 하늘이 돕고 성이 견고하고 그래서 항전해야 한다. 죽음으로써 항전하는 것이 결국은 진정한 화친을 도모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오늘 우리 사회에서 유사한 상황 역시 뭐 발음 중에 토의해 보자. 근데 그냥 보시면 되고 스스로 점검해 보자. 그래서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의 특성, 또 사회 현상에 대한 생생한 반응,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글이다. 자, 근대 과목의 원리와 사회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간 말. 그래서 비가시성 중요한 단어였죠. 그리고 내면화, 예속화.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학습 활동이었습니다.